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다 310088, 310095 사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관련 판례인데요.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최근에 나온 판례죠. 그동안에는 이제 그 세입자한테 좀 유리한 판례들만 쭉 나왔다가 이 판례를 통해서 좀 사업시행자한테 조금 더 기울어 있는 이 판례가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보면은요. 그 도정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9조 6항은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54조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토지보상법 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이하 이제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이사비는 구 도정법 49조 6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소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78조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법 3조 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청구하거나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지급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민법 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 후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뒤에 몇 가지 더 판례가 있는데요. 3판 기준에서 판례 암기장 이제 26페이지 14번 판례 보시면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에게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례인데요. 자, 판결을 보시면은요.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부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자가 재결 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있어요. 만일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된다. 협의할 때는 동시행 관계에, 재결 절차를 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선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9도 10001 판결 벌금부가 무죄 사건이죠. 그래서 주거이전비의 무죄 판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사 사건이죠. 주택 재개발 이제 3판 판례 암기자 3판 기준에서 27페이지에 있는 판례입니다. 15번 판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019-227695 판결.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지급 공탁한 경우에도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 대상자나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게 되고,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그 도정법 40조 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62조가 정한 사전보상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자를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보상법 43조 제45조 등에 정하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판례 주거이전비에 관련된 이제 전형적인 판례 잘 봐두시고요. 우리 앞 시간에 본 거 보면은 무상 임차인의 경우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2021도 45848 판결이죠. 이게 뭐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제70조 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 고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판결을 보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 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 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이 해당 공고 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 고시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은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 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문서가 기한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한 결재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70조 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아주 특징적인 70조 5항에 대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70조 5항에서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배제 관련된 그런 쟁점이 있죠. 그런 쟁점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2018-204022 판결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이를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 시행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판결유지 보시면은요, 자, 2018-204022 판결유지 첫 번째, 공익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전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입은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침해되는 데 따른 손해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 시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법률 요건 분배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판결문지 3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협의 취득하였고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한 을 등이 갑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갑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보상 없이 위 사업을 시행하자 을 등이 갑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갑이 공공용 시설인 공용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 3호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을 등의 각 영업이 위 사업으로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으로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갑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을 등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갑지방자치단체는 을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을 등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77조 등이 정한 영업손실보상금이고 그 밖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을 등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을 등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호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판례는 부부가 했던 미나리 사건하고도 비슷하죠. 공사 착수 전에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용의 개시일부터 2년 동안 농업손실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수용 개시일 전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손해배상액은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